대화를 해야 합니까? 좋은 멘트가 있을까요? 여자랑 대화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대체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웃님들은 여성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대화할 때 정적이 금방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과 외국어로 대화합니까? 라틴어로 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한국어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랑 대화할 때 처음 보는 외국인과 외국어로 소통한다는 압박감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이어가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가? 망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뱉는다거나 되도 않는 농담을 친다거나 CSI 수사관의 빙의에서 여자한테 미칠 듯이 질문을 퍼부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우님들이 대화가 끊기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머릿속에 할 말이 많은데 그 말들이 전부 자기 검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 말하면은 내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집착하는 남자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우리 아우님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더 재밌는 말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더 상황이 악화되기 일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기 검열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자를 대체로 만나지 못하는 아우님들이 하는 생각은 여자분들이 이색적인 대화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전개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쁜 여자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자 이야기나 맛집에 관한 이야기나 인스타 DM을 통해서 자기한테 대시하는 남자나 친구 남친 얘기 혹은 누구의 뒷담화,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이 엄두조차 못 낼 신성력이 넘치는 대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남자부터 그 여자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대화가 쉬워질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알려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그 여자한테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우리 아우님들은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뒤지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보통 남자분들은 대화가 끊기는 순간 당황해하고 마음이 굉장히 급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것이 머릿속을 사력을 다해서 뒤지기 시작을 하죠. 누구한테 들었던 재밌는 썰이나 멘트, 자기가 겪어왔던 이색적인 대화 스토리, 혹은 모 연예 강사가 알려준 여자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 그리고 어렵사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또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뭔가 내가 이 얘기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 대화가 긴데 조금 분위기가 루즈해지지 않으려나? 이 순간 남자는 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릿속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시선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소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카페 분위기가 뭔가 괜찮다, 되게 편해, 이 노래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였더라? 여기 사람 많다, 사장님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여, 이 가게 약간 홍대 스타일이다, 여기 커피 냄새 좋지 않아? 고소한 냄새가 나, 저기 케이크 진짜 달아 보인다, 살찌겠어, 저기 앉아있는 커플 되게 오래된 커플로 보인다, 굉장히 편해 보여. 별거 아닌 말이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대단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으면서 검열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 또한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끌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상대 여성은 바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 않는 필살기 멘트라고 해서 여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친구 얘기를 해봤자 여자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해질 뿐이죠. 두 번째, 여자한테 질문부터 무자비하게 던지지 마세요. 침묵이 흐르기 시작한 직후 남자들은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무차별한 질문 폭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일단 오디오가 피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해서 그래요. 취미가 뭐야? MBTI 뭔데? 너 주말엔 뭐해? 남사친 많아? 음악은 뭐 좋아해? 너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해? 연애 많이 해봤어? 이러한 질문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에 있어요. 정적이 흐르고 나서 상대가 저러한 질문을 듣게 된다면은 지금 상대도 어색한데 내가 이런 질문 듣고 나서 이제 내가 분위기를 끌어가야 하나? 하는 압박감이 여자분조차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 취미가 뭐였는지, 이걸 말해도 괜찮을지, 짧게 말할지 길게 말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지, 이것을 여자분조차 계산을 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생각이 길어지면은 여자분조차 방어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해버립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영화 보는데요. 바로 여자의 답이 단답형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성이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남자의 데이터를 여자한테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질문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다음에 애쉬를 보도록 할게요. 나 요즘 여행 영상 보고 있으니까 일본이 문득 가고 싶더라고. 너는 여행 좋아하니? 이 문장이 왜 좋은지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문장은 이미 대답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여행 좋아하는데, 나는 일본보다 동남아가 좋은데, 나는 휴양지가 좋은데. 즉 상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냥 남자가 던진 이야기에서 여성분은 연상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창작보다 연상을 매우 쉬운 과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분이 대답을
대답을 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크게 줄어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상대도 심리적으로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화에서 가장 불편한 상황이 내가 평가받는 느낌이 들 때이기 때문이죠. 취미가 뭐예요? 연애는 얼마나 해봤어요? 이런 질문은 인터뷰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나 오랜만에 운동하는데 진짜 죽겠더라. 너는 운동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아, 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의 구조가 인터뷰에서 교환 구조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육하원칙만 활용해도 대화 소재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여자가 말하길 아,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보통 비슷한 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도요. 이러면 다시 대화의 주도권이 여성한테 넘어가면서 내성적인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남자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굴리면 되는데 바로 육하원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영화를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너는 누구랑 보는 거 좋아해? 이렇게 누가 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보통 날씨가 흐리거나 우중충할 때 그런 공포가 땡기는데 너는 보통 언제 땡겨? 하면서 언제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죠.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오히려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라서 너는 어디서 보는 걸 좋아해? 이렇게 어디서를 응용할 수 있죠. 혹은 나는 최근에 완갑하는 남자 그거 보고 나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니? 하면서 무엇을 이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와, 그런 영화 장르 좋아하는 사람 처음 본다. 보통 여자분들은 로맨스를 좋아하던데 어쩌다가 그런 장르에 빠진 건데? 하면서 왜라는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하원칙만 잘 활용해도 새로운 대화 전개가 정말 끊임없이 창출됩니다. 남자분들이 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무시한 채 이색적인 대화 주제만 찾아서 그래요. 네 번째로, 어색한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상황처럼 쿨하게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데요, 바로 어색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의 정적이 흐르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커피를 마시니까 좋다 그치? 이렇게 이성이랑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대화가 색다르고 재밌다 그렇지 않아? 즉 어색하지 않은 척을 하고 화제를 전환시키고자 하겠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사회적인 직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백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방금 남자가 어색해서 죽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여자는 회피하는 남자보다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남자한테 매력을 훨씬 더 느낍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우리 갑자기 조용해졌다 크크. 아, 오랜만이라서 할 말이 생각 안 나네 크크. 나 긴장했나? 이렇게 말하면 신기하게 분위기가 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상 쿨하게 저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나 지금 망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색한 게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많은 아우님들은 표정과 제스처 차에서 어색한 게 보이는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부딪힌 변수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여유겠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에 선택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화가 바뀔 때 많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카페 가는 거 좋아해? 커피 좋아해? 여행 좋아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야? 이 질문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답이 쉽게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행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여자분은 네, 여행 좋아해요 하면은 남자는 오, 그래? 나랑 똑같네? 이렇게 답을 하고 다시 어색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원래 사람은 질문이 단순할수록 최소한의 에너지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해서 그래요. 대화가 끊기는 것은 상대 여성이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문의 구조가 답을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할 때는 예 혹은 아니요 질문 대신에 선택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선택지가 존재하면 사람은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여행 좋아하니? 이것이 아니고 여행 가면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냥 가서 즐기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카페 좋아해? 이것이 아니고 카페 가면은 인스타플 감성을 좋아해?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좋아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야? 이것보다는 너는 여행 가면은 관광지를 가서 정말 즐기다 오는 편이야? 아니면 휴양지를 가서 제대로 쉬고 오는 편이야? 이러한 대화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새로운 답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에서 고르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익혀보세요. 원래 사람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대화 주제 혹은 멘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들 이런 기본기를 무시한 상태에서 새로운 루틴과 방법만을 찾고자 하니까 대화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성이 하고 좋아하는 남자의 대화 전개 방식 무엇이 있나 설명을 제대로 들어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아우님들은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있는 남자 카페를 검색을 하시고 나서 가입하고 나서 가입 인사란에 우리 아우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화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50가지 미친 질문 리스트와 60만원 상당의 유료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볼게요.